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어제 세계시장, 특히 중국 시장이 6%로 크게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흔들렸던 장이었는데요. 우리 시장 역시 어제 힘든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코스닥이 무려 어제 3% 넘게 빠지면서 급락하고 이 700선까지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예상 체결 지수를 보니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늘 역시 하락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 일단은 앞서 1버에서 봤듯이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7월 FOMC 회의록 공개 전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곧 오늘장이 개장할 텐데요. 저희는 개장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오늘 주식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오늘장 전망 그리고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님 나와 계시고요.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 출발부터 지금 코스피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김선철 멘토님 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막 장 시작했는데요. 일단 선물지수 한번 잠깐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코스피 지수보다는 선물지수가 많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약 235.15, 20에서 지금 급하게 지금 선회하는 모습이 약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전일 대비 약 한 0.09% 빠진 1954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좀 물이 많이 빠졌죠. 근데 오늘은 약 7포인트 정도 빠진 상태에서 692포인트 정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약간의 양봉이 나온다는 예측을 좀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선물지수가 약 235.40 바로 이제 지금 음봉이 시작되면서 이제 분봉으로 본다고 하면 약간 큰 그림으로 좀 시뮬레이션이 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약간의 어떤 그동안의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난주에 좀 끝나면서 일단 뭐 중국 시장의 어떤 여파로 인해서 지금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좀 흐려진 건 사실인데 지금 사실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로만 본다고 해도 전체적인 여파가 좀 사실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9시 한 반까지만 좀 지켜보시면서 1950선을 우리가 좀 지켜내는지 이렇게 좀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번 관중을 하시고 일단 선물 차트를 좀 봤을 때 1950선이 약 235포인트랑 같이 맞물리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뭐 지수 환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1950선과 지금 현재 690선만 어느 정도 가드라인만 쳐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오늘 9시에 반, 한 10시까지만 좀 이렇게 지켜보시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오늘이 바로 변곡점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선물 지수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걸로 봤을 때는 이 1950선 코스피 지지 여부를 조금 두고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어서 지금 업종별 흐름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수가 지금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코스닥에서는 상승 출발하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민영 멘토님 업종별 흐름 살펴주시죠. 네, 오늘 역시 무거운 출발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업종별을 먼저 보게 된다면 사실 업종별 특징보다는 이제 종목별 특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IT 업종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3%대 지금 상승으로 일단 출발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전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연속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불안할 때는 자금들은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고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 안에서 이제 안전한 주식, 즉 삼성전자 쪽으로 자금들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호재로 본다면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TV 시장 점유율 자체가 1분기보다 좋아졌다 이런 이제 호재적
호실적에 대한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 IT 업종 쪽에서 본다면 SK하이닉스 역시 2%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전자 그리고 삼성 SDI까지 모두 이제 하락으로 일단 출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철강 업종에서 본다면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업종 종목으로 본다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각각 1.8% 그리고 0.6% 정도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으로 일단 출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자동차 쪽에서 본다면 현대차하고 기아차 쪽에 역시 이제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이제 수급의 특징을 본다면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주 쪽, 그리고 대형주 안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 쪽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역시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수요 자체가, 수급 자체가 좀 안전한,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들,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 과정 안에서 현대차하고 기아차도 일부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현대차의 경우에는 1%대 반등이고 기아차는 0.8%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주 역시 시장이 불안할 때 가장 수급이 몰리는 업종 중에 하나죠. 통신주 쪽에서 본다면 SK텔레콤이 1.3% 상승 중, 그리고 KT가 역시 1.3%대 상승, 그리고 LGU 플러스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1.2%대 역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시장은 다시 한번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긴 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증권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약세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유한타증권, 나머지 증권 업체들 모두 다 이제 하락으로 일단 출발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쪽으로 본다면 이제 유틸리티 업종, 역시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지닌 업종이겠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각각 0.2% 그리고 0.39%대 지금 소폭이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크게 이제 밀려서 출발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한 만큼 전반적인 그 종목들 자체가 특징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드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을 한 가지 꼽아본다면 이제 슈프리마가 오늘 장 초반에 6%대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바로 전일 공시가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자사주 취득에 대한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제 반영이 되었어야 했는데 어제 시장 분위기가 워낙 이제 침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오늘 시장 안에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중소형주가 또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도 역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수급 분위기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코스피에서만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었죠. 네. 오늘은 좀 어떤 분위기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수급 현황을 외국인부터 잠깐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장 시작을 하면서 약 한 6분, 5분 정도가 지났죠. 근데 현재는 외국인들이 337억 정도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 황민정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제조업과 전기전자 쪽에서 지금 매수세 유입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개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약 125억, 기관계는 약 203억 정도를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자, 코스닥으로 잠깐 돌아가면 지금 현재 외국인 13억, 자, 기관이 2억 정도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지금 현재 개인도 16억 정도로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이제 기관 쪽으로 본다면 지금 보험 쪽에서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매수세가 약 15억, 코스닥에서는 20억 정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입장인데, 자, 이때 코스피 200 선물로 들어간다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 현재 순매수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약 비차익과 차익 거래에서도 지금 좋은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약간의 그동안에 좀 너무 이제 하락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 어제 이제 한 6%대 빠졌던,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마저도 지금 현재 안 좋은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자, 이 자리 앞서 말씀드렸던 포지션을 좀 본다고 하면 현재 1950선 정도에서 지켜줄 수 있는 업종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까지 또 한번 IT 쪽에서 이끌어 가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현재는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옵션 싸움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현재 개인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콜 쪽하고 이제 풋 쪽에서 양극화가 조금 크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외국인들은 지금 콜 옵션과 풋 옵션에서는 양매도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오늘은 현물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고 해도 일단 선물이나 옵션 쪽에서 어떠한 모습, 일단 쉽게 말씀드렸죠. 현물에서는 매도, 그렇게 하고 이제 해지성으로 가는 이쪽에서 좀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기간보다 앞으로 수급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주냐가 이제 문제인데, 사실 그동안 연기금, 국가 지자체에서도 힘이 없이 움직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앞으로 이제 이번 주가 사실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왜 그러냐? 지금 어차피 리스크는 다 발생이 됐습니다. 이미 가시화가 됐고 보여줬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앞으로 이제 기업들도 2분기 실적,
자, 다 반영이 됐죠. 이제 앞으로 3분기가 시작되고 가시화가 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다시 한번 2000포인트 선에서 깨졌던 지지라인까지 잡아주냐. 바로 이제 그 모습이 중요한 시점인데 그 바로 중요한 시점이 이번 주가 아닌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거래소 개인 약 128억, 자, 외국인 350억 정도 매수 지금 중에 있고요. 자, 기관은 213억 매도 중에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 보험 쪽 투신권 아직까지 큰 반영 없고요. 자, 코스닥 쪽으로 돌아간다면 개인은 약 18억 매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21억 정도 아직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현재까지도 약 큰 모습 아직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약 2억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재 약 10분 정도 지난 현재 시장 수급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제조업과 전기전자 부분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은 외국인이 모처럼 매수는 하고 있지만 이 수급 분위기가 언제까지 또 이어질지 오늘 하루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멘토님께서는 이번 주 고비로 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환율 상황 살펴봐야겠죠. 어제는 우리 환율 원달러 환율 소폭 올랐었는데요. 1.9원 올랐던 1185원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지금 현재 외환시장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 지금 현재 또 소폭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50전이 상승한 1187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87원 30전과 1188원 2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하락한 1187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 7월 주택 채권 건수가 지난 2007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중국 증시의 폭락을 반영해서 하락했습니다만 미 국채 수익률은 미 주택 지표의 호재를 반영해 상승하면서 달러와 강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달러엔이 124엔 초반대에서 중반대로 상승했고요.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을 환산해서 1187원 40전 수준에서 뉴욕 여고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서울시장 오후부터 오늘 새벽 뉴욕 시장까지의 흐름 전체를 평가해 본다면 중국발 위험 회피와 미 경제지표 호재에 따른 미연준 금리 인상 기대감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 엔은 이를 반영해서 어제 유럽장까지는 124.16엔까지 하락했습니다만 뉴욕장에서는 다시 124.44엔 수준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원은 최근 달러 엔과 높은 수준의 동조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유럽장에서는 달러원 1개월물이 달러 엔을 따라서 하락하면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 782원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달러 엔과 함께 반등하면서 787원대까지 상승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하락 조정 국면에서 되돌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달러 원이 추세적인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190원대 진입할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변수는 달러 위안의 고시 환율인데요. 어제 달러 위안의 시장 환율이 고시 환율보다 낮게 형성된 것으로 볼 때 오늘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그만큼 달러 원이 달러 위안의 재료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변수는 중국 증시 동향인데요. 오늘 역시 어제 급락세가 연장된다면 달러 엔이 하락세를 재개하면서 달러 원 역시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7월 FOMC 회의록 내용 공개를 주목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재료가 어떤 모습을 드러내냐에 따라서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와의 다양성이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늘 달러원은 1181원에서 1189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환율 상승 출발하면서 1190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이 달러 위안 고시 환율이 변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밤에 발표될 7월 FOMC 회의록 내용까지 주목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 전화 연결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진한 상황에서
종목도 어떤 움직임 보는지 살펴봐야겠죠.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자, 먼저 알아볼 종목은 황민영 멘토님께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통신주가 실적 배당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업종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일단 통신주가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배경에는요, 배당에 대한 매력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더해져서 올라간다. 이 부분보다 이제 사실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이런 모습일 때는 이렇게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에 방어적인 성향을 지닌 그런 업종으로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신주하고 유틸리티 업종.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보통 이제 통신주나 유틸리티 업종으로 자금들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단 통신주의 경우에는 현재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 U+ 각각 1.9% 그리고 1.3%, 2%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통신주에 대한 이제 매력을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요. 역시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실적이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 U+ 전반적으로 통신 업체들 자체가 단통법 시행 이후에 약간 이제 불안한 실적이 어떻게 잡힐지에 대한 이제 리스크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은 단통법 시행되고 나서 마케팅 비용이 확실하게 절감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LG U+의 경우에는 오늘 상승폭이 조금 더 다른 업체들보다 큰 이유로 들어본다면 2분기 실적 개선폭 자체가 워낙에 이제 다른 업체들보다 컸고 그 이유 자체가 이제 3위 통신 업체이다 보니까 2위나 1위 업체들을 따라붙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만큼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절감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통신주 안에서 이제 접근을 해본다면 당연히 실적 개선폭이 큰 LG U+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이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에도 사실 이제 통신주 주가가 많이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의 어떤 이제 메리트 자체는 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통신주에 대한 접근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좋은 움직임 보고 있는 통신주 3사죠.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 U+까지 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또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실적 개선폭이 좋은 LG U+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황민영 멘토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요. 이 슈프리마가 지금 자사주 취득 결정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 종목 통신 장비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 어떤가요? 네, 일단 슈프리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전일이었죠. 전일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100억 원대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고 결국 이제 주주가치를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건데 사실 슈프리마가 1분기까지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슈프리마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 자체가 지문인식 솔루션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사무실이나 스마트폰 등 여러 가지 산업의 이제 적용 분야 자체가 워낙 이렇게 넓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슈프리마는 성장성으로 봤을 때 좀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게 분명히 맞을 것 같고 이번에 주주를 위해서 어쨌든 100억 원대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주가를 어느 정도 주식이 하락했을 때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 자체가 신뢰도를 좀 높여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오늘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문인식 자체로 본다면 이제 사실 서울경제 안에 들어올 때도 사무실 입구에서 지문인식을 하죠. 네. 그거 자체 기술력 자체가 슈프리마가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사무실 출입할 때는 이제 지문인식 자체가 거의 필수죠. 그래서 이런 사업에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영역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단계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는 너무 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호재 이슈가 나왔을 때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슈프리마가 중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 또 괜찮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기술력이 또 뒷받침된 상황인 만큼 좀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수는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 해도 괜찮을까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에 6.7%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다가 현재 2.8%까지 상승폭을 조금 이제 반납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 주가가 하락 이후에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22,000원 정도 가격대 밑에서는 현재 21,500원이죠. 이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사실 이제 2만원 19,600원 정도 되겠네요. 그 자리가 리스크 관리 자리로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김선철 멘토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LS가요, 부진한 실적 여파에 지금 52주 신저가를 보이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부쩍 52주 신저가 보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LS 지금 현재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야 다 좋게 보고 싶죠. 네. 어렵게 제가 대전에서 이제 올라와서 방송을 하면서 황민정 멘토님처럼 좋은 종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시청자분께 좀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또 제 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LS 같은 경우 오늘 이제 52주 신저가가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은 뭐 이제 뉴스화 돼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자회사 개념의 그 회사 부분에서 이제 실적 부진 반영뿐만이 아니라 투자, 광산 지분 가치가 급락하면서 대부분이 손상 차손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돈이 손실이 거의 100% 확실시 됐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신저가가 나왔는데, 자, 이 종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일봉 차트를 좀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께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이제 TV에서 좀 보실 텐데, 계속해서 최근 이제 5월 달부터 지표를 좀 보신다고 하면 5월 달부터 계속해서 급감 하락했던 좀 모습은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3950원 지금 찍고 있는데, 이 차트를 지금 보면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1950선까지만 지키는 부분이 있나 그 한번 체크를 좀 같이 해서 좀 봤으면 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조금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한번 이게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너무 또 신저가다 하면서 저가 유입세다 해가지고 이 종목을 바로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좀 믿고 있는데, 사실 어제까지 공매도 포지션은 9% 정도까지 많이 축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어제 프로그램 유입세가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지성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이 종목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과도한 프로그램 매수세로 인해서 환해지성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LS 종목을 갔을 때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여기서 좀 유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에 좀 약해요. 취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먼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접할 수 있다는 건 좀 사실이에요. 뭐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도권에 있으면서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어떤 내용들을 솔직히 뭐 1, 2분 정도는 더 이렇게 빨리빨리 취득을 했던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 오늘 일봉 차트를 보신다면 현재까지 지금 3950원 말씀드린 대로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하락 패턴은 나왔는데, 어떤 저점 부분은 지금 사실 추세 지표로 본다면 지지 라인은 지금 잡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이걸 보유하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계시다고 하면 최소한 얼마대냐, 약 한 38,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와서 지표를 바로 깨졌던 라인 자리에서 8월 초순경이죠. 7월 말부터 8월 초순경까지 나왔던 그 자리만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재차 45,000원대까지도 반등을 하는데, 이 광산 투자로 인한 손실 부분이 어느 정도 LS가 꾸준하게 이익 분야, 잉여 부분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일단 LS 같은 경우는 지표상으로는 지금 저점대면 일단 유지만 해준다고 하면 지금 이번 주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5,000원대에서 약 한 38,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되돌림이 간다고 하면 일단 좀 한번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게 저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 좀 포인트 들어가지 마시고, 약 분봉 상태에서도 본다고 하면 30분봉으로 본다고 하면 계속 음봉을 달고 계속 하락 추세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지 라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봇 1차, 2차 지지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구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마감까지 한 지켜보신 다음에 정말 신저가다, 이게 정말 최저가인가 해서 만약에 포지션 들어가실 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무료 방송할 때도 이런 차트를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오늘 LS 접근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포지션, 특히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왜 들어왔는지 한번 키포인트를 잡으시면서 오늘 대응 전략 한번 짜주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LS 오늘 신저가가 나오거든 있는데요. 일단 오후장까지 지지라인 여부 보시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들어가시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좀 홀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장중에 조금 전까지 코스닥이 3%대 급락하면서 670선까지 진입을 했었습니다. 코스닥 출발한 지 몇 분 되지 않아 3%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회복을 해서 그나마 2.48% 보이고 있어요. 682포인트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먼저 김선철 멘토님께 지금 이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현재 코스피 역시 조금 많이 빠지면서 1946포인트 가리키고 있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좋게 봐야 되는데 자꾸 걱정입니다 지금. 슬프죠. 예. 그래서 아까 9시에 출발하면서 또 약간의 좀 빨간불이 들어왔던 건 사실이죠. 네. 근데 지금 잠깐 또 선물 차트를 보니까 큰 흔들림은 사실은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매도, 양매도 좀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지금 지켜주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못 지켜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 지금 그동안에 사실 과도하게 오른 건 뭐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업종군 순환의 어떤 그런 테마성 이런 기류보다는 일단은 글로벌 리스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현재 구간 뭐 코스피 1947, 코스닥 683포인트에서 지금 움직이는데 자, 코스닥이 걱정입니다. 약 15포인트까지 급락을 했다고 했던 부분은 이미 시세 차익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도 공매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본다고 하면 약 그 화장품 쪽이나 약 IT 쪽에서도 지금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시장을 어떻게 지금 관가한다 이런 모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를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코스피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이미 지금 121선의 어떠한 이평선은 지금 과도하게 추락을 했죠. 추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락 모습은 나왔어요. 하지만 그동안 뭐 2014년 말일부터 2015년 초부터 계속 올라왔던 지지라인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732포인트 정도가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지금 하방 자리에서는 깨지면 안 될 자리인데 이미 뭐 시세차익 물량이다, 글로벌 리스크 위기다 하면서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깨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코스닥이 지금 정말 가야 된다 하면 695 정도로 좀 지키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자, 언제입니까? 5월 7일 날 나왔던 밑골이 닿았던 바로 밑에 자리죠. 652포인트 선까지만 지금 또 일단 피봇 2차 지지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자, 이 자리를 우리 시청자분께서 내가 코스닥 종목을 좀 좋아한다 그러면 이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가시는 게 오늘의 시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권을 몇 포인트로 보신다고 하신 거죠, 지금? 지금 현재는 652포인트 정도까지는 한번 한번 지켜보시는 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652포인트 지금 바닥권을 말씀을. 바닥이라기보다는 일단 1차 지지요. 1차 지지를 한번 보고 네. 그다음에 좀 대응 전략을 좀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번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게 좀 어떨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선철 멘토님께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652포인트 지지라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황민영 멘토님도 시장 잠깐 봐주시죠. 코스닥 일선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낙폭을 조금은 줄이기는 했지만요. 이틀 연속 3%대 하락이면 좀 충격인데 이 바닥권은 어느 정도로 열어두고 계시나요? 일단 코스닥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이제 하락폭이 좀 큽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장중에 3%대까지 하락이 나왔고요. 오늘 이제 수급 잠깐 보게 되면 수급 자체가 이제 외국인들이 좀 장난을 치는 그런 수급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매수가 들어왔다가 갑자기 이제 매도로 급변하면서 지금 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시장을 또 들어올릴 때는 외국인들이 잠시 또 이제 매수하면서 다시 들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결국은 변수는 외국인들의 수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장중에 계속해서 수급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니고 수급이 들어왔다가 계속해서 변심하는 그런 수급들이 형태가 이제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하셔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이제 바로 사시는 전략은 분명히 피하셔야 되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낙폭이 좀 큽니다. 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잠깐 봤을 때는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았던 그 시기로 본다면 4월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기간으로 따진다면은 좀 긴 기간 동안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약 4개월 정도 때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던 이제 그 상승 흐름을 거의 다 되돌려놨어요. 이렇게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조정폭 자체가 컸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한 흐름 자체가 바로 이제 7월 달의 고점 이후였다는 거죠. 결국은 1개월 정도, 남짓 정도, 그 정도의 흐름 안에서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맞춰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시장에서의 분위기 자체로 보면은 뭐 삼성전자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고 현대기아차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로 구분을 지어본다면 거래소 시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 자체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자체가 이제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들 자체적으로 본다면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어찌됐든 안전자산 쪽으로 평가를 받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그런 기업들이 나머지 기업들 대비해서 또 안전자산을 평가받는 게 그런 게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도 거래소 시장 쪽의 수급이 그래도 코스닥 시장 쪽보다 이제 몰리고 있는 그런 원인 자체가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쪽에서 조정폭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닥권에 대한 어떤 이제 지수 포인트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거의 비슷한 흐름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하락 이후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는 그 지점을 예상해 본다면 650포인트 정도 구간이 1차적으로 지지를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이제 하락 이후에 650포인트 그 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도 단기적인 조정 자체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따라서 바로 사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역시나 650포인트를 1차 지지라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또 어떤 종목이나 종목쯤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추고 봐야 할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 자체를 본다면요. 많이 하락했던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안에서도 좀 안전한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이런 쪽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이제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왜냐면 오늘 이제 3.8% 정도의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의 흐름을 잠깐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거의 이제 그 10월 저점, 작년 10월 저점이죠. 그 이후에 상승했던 폭을 지금 다 반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수급이 몰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1차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른 종목들, 주변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통신 업종, 그리고 또는 유틸리티 업종을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시장의 하락에 대한 어떤 이제 선방적인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를 또는 업종 안에서 본다면 통신주 또는 유틸리티 업종,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 쪽으로 투자를 포인트를 단기적으로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황민영 멘토님께서는 삼성전자와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통신주가 요즘 같은 시장에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김선철 멘토님은 또 어떤 업종과 종목 보시는지, 그리고 좀 전체적인 시장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업종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을 본다면 지금 개인들은 지금 증권주, 운수창고 쪽으로 지금 매수를 유입되고 있는데, 증권주가 오늘도 뉴스가 나왔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지금 양호하다. 예, 위탁 판매 부분에서 증권주들이 오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게 나왔고요. 나왔다고 해서 지금 이제 증권주 쪽으로 지금 개인들이 유입세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방금 황민영 멘토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뭐 제조업, 전기전자 쪽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특히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선물지수 아까 뭐 10포인트 이상 빠졌었던 지금 지수가 반등을 하는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871억 정도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율이 제조업과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자, 기관들은 현재 이걸 수급 반대로 약 338억, 제조업 쪽에서는 전기전자 쪽에서는 약 한 343억 정도를 매도를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기관의 어떤 순매수 이익을 본다면 통신업, 아까도 이 황민영 멘토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죠. 18억 정도 지금 유입세를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유통, 화학 쪽 순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당분간 약간의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차트는 선물 차트를 좀 약간 우리 시청자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약 분봉 차트로 해서 약 3분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지금 약 한 30분 정도 지난 그림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아까 약 234포인트, 234.85까지 지금 선물지수가 빠졌다가 그 자리가 어디냐, 1947포인트, 1943포인트 정도까지 지금 지수로 본다면 환산한다면 그 자리인데, 지금 현재 강보와 약보 합세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면, 자, 지금 현재 235 그 선물 차트에서 본다면 236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최소한의 1955포인트에서 1965포인트 선에서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죠. 어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마감하면서 하락 마감하면서 야간 선물 지수까지 빠졌어요. 그 자리가 바로 1952포인트 선이었는데,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1950선이 왜 가장 중요한 시그널 표시 구간이냐, 선물 차트에서도 지금 235구간이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여지시는
바로 그 구간이 가장 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황민영 멘토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온다고 너무 쫓아가지 말자는 얘기죠.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반등을 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로 해가지고 나는 단기적 수급을 보고 단기 매매로 들어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시장에서 수익 못 가져가시니까요. 오늘 지수 1950선만 좀 지키는지 좀 지켜보시고, 아까보다는 지금 코스닥 좀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684포인트, 어제보다 약 15포인트 정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어제보다 1원 30전 오른 약 한 1185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중소형주 위주의 실적 개선주로 좀 시장 수급을 좀 편하게 좀 갔으면 하는 그런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물 차트를 보고 나는 중소형주 코스피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 포지션만 보시자는 거죠.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종목에 이 코스피와 코스닥과 선물지수가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도 말씀드리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강보합세, 약보합세 지금 선물지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50선만 조금 이런 자리에서 좀 지켜준다면 한 34분 정도, 35분 정도 조금 지났는데 이 자리 부분에서 조금 가장 좀 큰 자리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선물도 일본 그림을 좀 보시면 계속해서 추락을 했어요. 계속해서 추락을 했는데, 자, 지금도 이걸 끝이 안 보입니다. 끝자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번 주까지만 좀 대응 전략을 하시면서 좀 우리가 좀 편하게 좀 가시되, 오늘 코스피 1950선, 자, 코스닥 지금보다 좀 더 올라야겠죠. 이 자리 좀 지켜가는지 한번 보시면서 좀 대응 전략을 조금 짜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선물이 또 어떤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종목별로 큰 그림을 보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스피 1950선 지지라인 여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 증권업종이 괜찮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아까 황민영 멘토님 말씀해주신 삼성전자가 이런 시장에서도 지금 반등을 홀로 하고 있습니다. 38% 오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황민영 멘토님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어주적인 성향을 지닌 그런 업종들, 예를 들어서 통신주라든지 유틸리티 업종을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미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그 전략, 뭐 1, 2%의 그 수익을 위한 그 전략들보다는요, 중장기적인 플랜을 좀 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김설조 멘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때 종목들 접근하자. 이 방법 역시도 이제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제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앙드레이 코스톨라리라는 헝가리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주가와 이제 실적의 관계는 개와 주인의 관계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라는 건 이제 바로 주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라는 건 바로 실적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이제 강아지하고 이제 산책을 나갈 때 뭐 강아지가 이제 성향에 따라서 먼저 이제 막 뛰어가서 주인을 이제 쳐다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좀 뒤에서 이제 장난치다가 주인이 먼저 가는데 늦게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갭 차이가 이제 실적하고 주가의 관계인데, 결국 실적이 주인이 가는 그 목적지 자체가 결국은 주가의 방향이라는 거죠. 걔가 결국은 그쪽으로 이제 강아지는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갭 차이가 발생됐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즉 주인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가는 그런 이제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좀 선별적으로 옥석을 좀 가려내셔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담아보시는 전략도 지금 시장에서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낙폭 과대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부터는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황민영 멘토님께서는 중장기 전략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실적과 주가의 관계, 바로 이 실적이 주인이라고 하신 거죠. 실적이 주인이고 맞습니다. 주가가 개의 관계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낙폭 과대주 그리고 실적 개선주 위주로 가져가시면서 이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를 챙길 수 있는 종목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먼저 김선철 멘토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은 서울경제TV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약 한 1년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에 타 방송국에 또 좀 있었고 좀 약간 좀 쉬었다가 다시 왔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죠. 8월 25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요. 또 오후 저녁 8시부터 다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제가 좀 속 시원히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만 차트 위주의 어떤 분석률을 조금 성공적으로 100%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께 함께 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 매매 기법을 그렇게 손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8월 25일입니다. 8월 25일 오전 9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개 방송, 저 김선철 멘토와 함께 해주신다면 더없이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8월 25일 좀 관심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황민환 멘토님 공개 방송은 언제죠?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장 마감 이후 이제 3시부터죠. 3시부터 4시까지 약 1시간 동안 매일입니다. 매일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뭔가 지금 시장이 왜 이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해결책을 찾고자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장 끝나고 나서 샘플러스에 접속을 하셔서 3시부터 공개방송, 황민영 멘토의 공개방송에 모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님은요, 매일 장마감 이후 1시간 동안 방송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두 분 멘토님 공개방송 관심 가져가시면서요, 힘든 시장에 대한 고민 풀어내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그리고 황민영 멘토와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 딱히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전부 다 파란불 켜면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는 0.54% 빠져서 194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50선을 붕괴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죠. 장중에 3%까지 급락했는데 지금 현재는 2.62% 하락하면서 68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증권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 의견입니다. 자, 그 차장님은요, 개파락 출발의 코스닥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다면서 트레이딩 매수 전략 가져가 주셨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정영훈 과장의 의견은요, 뚜렷한 호재와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 섹터와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님은요, 반도체 장비 섹터를 주목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의 말은요, 오전장 기관 로스컷의 변동성이 크고 그만큼의 주식이 또 싸진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요, 이 코스닥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주신 분이죠. 이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단기 반등을 예측을 해주셨어요. 자세한 전략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어제 중국도 급락이 나오고 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급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도 좀 개파락해서 좀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뭐 시장이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만큼 뭐 추세적인 상승을 당분간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 최근에 이제 낙폭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분할매수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뭐 미국 금리 인상이 9월달에 되는 것으로 뭐 거의 지금 뭐 여론몰이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급락하고 더 이상 중국이 증시 부양에 대한 카드가 없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점차 지금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세적인 큰 상승이 좀 당장 나오긴 좀 어렵지만 낙폭 과대는 또 가장 큰 호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미국이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하고 달러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그만큼 많은 원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수출주들, 뭐 최근에 뭐 현대자동차 비롯해서 자동차주들 좀 올라가는데, 예, 뭐 그런 수출주들, 그리고 그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 하는 그런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달러 강세가 될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단기 반등이 일단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 역시 언급을 해주시면서 수출주 관련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님 전화 연결해서 오늘 장 핵심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 시황 점검해 주시고요. 일단 이 지수 맥점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수급 상황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 609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921억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374억 순 매도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304계약 순 매도, 외국인 62계약 순 매도 중이고 기관 594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2,443계약 순 매수, 옵션 4,167계약 순 매수, 외국인 콜옵션 2,418계약 순 매도, 풋옵션 1,825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9,332계약 순 매도 중이고 풋옵션 1,691계약 순 매도 중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수급 상태가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차 저항선이 238, 상승 2차 저항선이 240, 하단 1차 지지선이 235, 하단 2차 지지선이 231.5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은 좀 큰 움직임 없이 오전에 235.50 지지 이후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며 마무리되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1950선이 좀 깨져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의 좀 지지 수급을 확인한 이후에 시장이 좀 들어오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이며 현재는 개인들을 제외한 시장 주체들 전반적인 시장 수급 상황이 좀 약하고 관망세를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장의 당일 방향성을 주도할 만한 공격적인 수급이 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시 반 중국 개장 이후 첫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방향 쪽을 좀 배팅하시면 되겠고 선물 쪽 지지 수급을 좀 주요하게 지켜보시면서 좀 진입하시면 좀 유리하시고 중국 개장 이후 지지 수급이 좀 약하게 들어와서 236을 11시까지 탈환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좀 매도로 좀 보시고 매도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시간 다 지금 하락 중인데 아직까지는 지지 수급이 좀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지금 공격적으로 수급 상황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니까 10시 반 이후 첫 움직임을 좀 보시고 나서 좀 대응을 하시면 오늘 시장을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물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으면서 수급 상황도 현재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 1950포인트 지지하는 모습 조금 보시면서 수급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물 시장에 대해서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계속 좋지가 않네요. 지금 현재 코스닥이 다시 3%대 넘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67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피도 지금 0.86% 빠지면서 낙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장 조금 부진하게 있는 상황에서요. 계속해서 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이 투자 전략 세워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